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외국인들의 매매로 인해서 강보합 전환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갔었죠. 죄송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지수에 영향을 줬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04% 소폭 오르면서 2,4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 연속 강세였는데요. 0.63% 상승한 6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코스피가 지속 상승을 이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은 물론이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시황 분석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들 함께 만나보시죠. 예, 일단은 오늘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12.7%의 수익을 기록했었고 또 오늘 판단은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에 GS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아직도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고요.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림산업이나 한진칼, LG 이노텍 함께 사셨던 분들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속 홀딩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종목들 또 보겠습니다. 예,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베스텔이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보유 관점이신데요. 경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큰 흐름에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 또 살펴볼까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보유 관점으로 포스코, 흥국화재, SG충방, 하나금융지주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매수가 됐던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7%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환영웅의 신동환 대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대표님? 예,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오늘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종목 코드 005070. 자, 이 종목은 어제 장중 1차 목표가 11,0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보유했었던 물량 중 80%에서 90%는 청산해 주시고요. 자, 10%에서 20%만 물량을 지속 홀딩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까지 물량 끝까지 안전벨트 매시고 끝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월 2일 추천드렸던 종목 롯데 정밀화 004000. 자, 이 종목은 5월 22일 1차 목표가가 달성하였고, 자, 물량은 80%, 90% 축소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10%에서 20%만 지금 홀딩 중이었는데요. 현재 매수가 대비 12.7%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후 현 종목은 보유 중이던 물량을 공식적으로는 청산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자, 새로운 편입 종목으로 종목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뒤에 오늘의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대표께서는 코스피와 항생지수 또 S&P 500이 방향을 같이 간다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한 이후로 지속 흐름이 하락하든 횡보하든 추세는 살아있다고 지속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코스피와 항생지수 S&P 500 살아있습니다. 추세에 살아있으니 개인 종목,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또한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항생지수 횡보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6,439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매수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보수적인 거는 안 오면 안 사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26,439가 깨지면 26,35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46.97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로 보시고요. 밑에는 45.61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어저께 아침부터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금은 횡보 상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39.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자, 보수적으로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39.5가 깨지면 1237.2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5, 65가 지지가 될 때 상방 매수입니다. 자,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5, 69가 깨지면 1.15, 630 부근 밑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도 어떻게 해요? 코스피와 항생지수랑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아직까지 횡보 상방, S&P도 동일합니다. 자, 2456.2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565가 깨지면 2452.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서 코스피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코스피 방향 봐주시고요. 오늘 필살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는 그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또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코스피와 코스피 선물, 또한 S&P 500 항생지수 지수에 맞춰서 그것이 깨지냐 올라가냐에 따라서 현금을 비중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량을 확대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 주시면 선택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방입니다. 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을 진입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홀딩 해 주시고요. 자, 코스피 2423.26이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 해 주시고요. 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2423.26이 깨지면 2414.5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량을 신규 편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오늘 상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8.90이 지지가 됐을 때 상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수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318.90이 깨지면 317.05에서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수에 맞춰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진 다이아입니다. 자, 종목 코드 081000. 자, 이 종목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분말과 소결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인 알파
FIN 메디컬 시스템에서 초음파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상반기부터 판매 실적이 발생되었고요. 최근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이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선물이나 해외 선물 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절과 손실은 당연합니다.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표가가 도달하게 되면은 끝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사 종목은 일진 다이아였습니다. 신 대표님의 추천주는 매일 출증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수익률 점검을 하고 또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일에 특징이 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간 갖겠는데요.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사도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오늘 아이리버죠? 예, 아이리버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내 최대 엔터주 SN과 SK텔레콤이 상호 출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박용경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이리버를 제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SKT와 SM이 상호 출자를 하면서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두 회사가 투자했을 때는 괜히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6개월이나 1년 이상 봤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아이리버는 SK텔레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SK텔레콤에서 지금 그 아이리버와 그 소리 쪽으로 이제 음향 쪽으로 해서 지금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사전에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좀 사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이냐. 네. 회사의 가치로나 아니 사업의 영역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가로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런 정식 격언이 분명히 여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업의 형태들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하던 일 위해서 서로 이제 상생과 협업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자금력이 있는 그 기업들 간에 새롭게 그 일이 펼쳐질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같은 그 SM하고 SK텔레콤하고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2015년도에 그 지분을 투자해서 인수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자회사 과거에 우리가 이제 MP3로서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SK텔레콤이 관심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화기나 이런 어떤 텔레콤에 관련된 이런 거에서 새롭게 이제 한류를 갖고 있는 SM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입히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과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몇 개 이제 실패해 본 경험도 많이 있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도피를 더 많이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콘텐츠 갖고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은 그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을 내놓자고 하는 그런 거고 네. 지난번에 몇 개를 내놨었는데 지금 반응이 좀 시원찮고 그렇기 때문에 SM하고 손잡으면서 새로운 그 콘텐츠를 입히면은 좀 더 나아지는 그 사업 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아주 잘한 일이지만 주가로서 장기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런 때는 어떤 차익을 또 실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리버 괜찮다, 성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볼 텐데요. 카카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3% 가까이 올랐는데요. 어제 연기금을 통한 기간 매수가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카카오가 코스피 쪽으로 와서는 좀 빛을 못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넘어오면서 지금 조금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한 달간 정도였죠. 근데 하지만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421억보다는 거의 좀 많이 한 530억 가량 규모로 지금 성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치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성장 동력이 좀 더 앞으로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K뱅크가 지금 인터넷 은행으로 지금 출범 먼저 하면서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좀 출범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내달 지금 오픈을 하면서 지금 아주 그 인터넷 은행으로서는 좀 기대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과 지금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서 좀 추가적으로 발표될 음량사라는 게임, 그 게임이 지금 중국에서 2억 다운로드 이상 지금 다운로드 수가 기록이 된 만큼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주가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카카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장에서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왔고 어제만 13% 올랐는데요. 호실적의 이틀째 급등을 찍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굿이시네요. 장기현 부장님,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최근에 가장 그 핫한 그 업종 자체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우리가 그 양극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돼서 성장성이 60% 이상 이제 매년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2018년도 8% 의무제 시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바로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핵심 물량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단기 급등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9일 수요일장 국내장 이지아맛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함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사흘 만에 약세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0.5% 정도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위부터 한 7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어제 0.5%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조정분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0.4% 상승한 7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점이 72,000원 선이었고요. 어제 또 현대차 관련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이 나와서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0.3% 상승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밖에 포스코나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물산까지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5% 상승하면서 2,4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666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살펴봐야겠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0.6%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 밀렸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어제 2%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보합 출발이 되고 있네요. 그밖에 CJ ENM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에 굉장히 높은데요. CJ ENM 오늘 보합 출발이 되고 있나요? 0.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로엔이나 코미팜도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볼게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휴젤과 바이오로메드가 지금 강세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4월 5일의 추천주죠. 웅진에너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무려 6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들어볼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있는데요. 4월 12일의 추천주인 S&T 모티브가 1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장기한 부장님, 종목 리뷰 부탁드리죠. 네, 웅진에너지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들었으면은 과연 어떤 식의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그런 식으로 추천드린 적도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웅진에너지의 처한 위치를 보면은 웅진에너지가 지난번 어려웠을 때 하나케미칼로부터 이제 100억을 유치를 받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하나케미칼과 협업을 갖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서는 하나큐셀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상위에 랭크된 그런 어떤 전지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그동안의 악재를 딛고 새로운 실적이 호전이 되는 그런 흑자 전환되는 이런 양상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추세에 맞는 그런 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의 주가 움직임은 지금 2차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간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임하고 나면은 또 한 달 이상의 또 기간 조정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3차 상승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계단식 상승의 흐름으로 보고 웅진에너지를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웅진에너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큰 수익 축하해 말씀드리겠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짧게 리뷰 듣겠습니다. 네, 일단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네. 지금 오일 펌프나 그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엔진 관련된 쪽의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인 아이오닉스, 그리고 GM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하반기, 2분기 이후에 실적이 기대돼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2분기 이후에 실적들이 GM 대우 쪽으로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 견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52,000원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조금 전전고점인 6만원 선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6월 중순에 거래량이 60만 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때 매매를 하셨던 분은 문제없이 보유를 하시고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대까지 보유를 하셔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5만원 후반대까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S&T 모티브까지 박윤경 팀장님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자랑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을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새로 이제 싹트기 전에 어떤 종목을 발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식이 잘 올라갈 때는 2차 상승 구간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대부분의 종목 어떤 것은 3차 상승 구간에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저는 1차 상승 전 단계, 그리고 2차 상승 전 단계, 이런 종목 위주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먼저 한국 콜마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장품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럼 과연 화장품 관련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콜마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ODM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일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주들은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콜마는 해외 부분에 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중국 이외의 매출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역시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이제 하락한 그 구간에서 일단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라 이런 화장품은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시장의 시각을 가지시고 또 임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국면의 그 부분도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화장품주에서는 한국콜마를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재가로 7만 원대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를 일단은 짧게 8만 원 보고요. 손절가는 68,500원. 68,500원 했냐면 일단은 더 기간이 그 이하로 가면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바텍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게 역시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태죠. 지금 현재 실적을 항상 좋게 이제 구가하는 휴젤이나 메디톡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다시피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게 치과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에 우리가 엑스레이, 3D 엑스레이에 관련된 어떤 바텍,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텍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텍 같은 경우는 3D 엑스레이의 국내 엑스레이 장비 한 78%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사이면서 10%의 세계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 신흥국가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이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국면에서 지금 과연 상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렇게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차 상승하면 바닥권에서 3차의 어떤 고점을 뚫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고 조정을 받을 때가 바로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관심 있는 분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상승에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이런 치과 관련 종목의 반등을 점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역시 휴원스를 보겠습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에서도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제약업체 중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 역시 이 종목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의 하락에 맞춰갖고 큰 폭의 상승 못하고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 저점이 서서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먼스 같은 경우는 필러나 이제 보톡스 부분의 성장성이 앞으로에 점쳐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휴디지나 메디톡스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이 역시 그 필러의 그 수익률과 그리고 보톡스의 성장성 이거에 맞춰갖고 실적이 50% 이상씩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휴먼스도 이제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그 방법의 영업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충분히 수익력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오롱 이제 플라스틱 이제 우리가 항상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면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 보더라도 자동차의 어떤 경량화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구성 그리고 단열성, 내열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의 또 호재가 그 지난번에 그 중국 관련의 반덤핑 관세를 받을 때 한 6%대로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 관련되나 대부분 수출했을 때 또 글로벌 경기에서도 실적 호전이 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었을 때 탄력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관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전반적인 화학 분야에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경기와 원재료 하락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GS 글로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 제가 1월 달에 한번 관심을 갖고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게 또 4월 달에 한번 추천했었는데 지금 재차 이제 관심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1차 상승 마무리 2차 조정 그리고 이제 1차 조정을 하고 2차 상승의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2분기 실적 호조 때 재료가 나오면 급등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천천히 이제 바닥을 이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점 매수를 하셔갖고 실적이 좋다고 발표될 때 이제 파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꾸준하게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을 주로 이제 종합상사지만 그 분야의 매출이 좋은데 이 분야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이 되는 게 이 회사가 주로 맡고 있는 판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이 당연시되고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등주 발굴의 1인자이신 장기한 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도 투자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장기한 부장과 나와 매매 성향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조언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용병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철강 저희 포항제철 철강 회사이죠.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추천드리는 이유가 중국 쪽에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들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발표한 것들이 보면 이제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500만 톤을 줄어든다라는 그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포스코가 반대적으로 수익을 좀 얻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쪽으로 지금 그 폐쇄했던 500만 톤이 폐쇄했던 만큼 그만큼의 또 수요가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지금 향후 수익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32만 원의 52주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31만 원대를 지금 안착을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조금 더 포스코 주식 가치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때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건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드리고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추정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9,441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분기 대비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7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주가가 3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가로 좀 주식 주가에 조금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36만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지금 뭐 28만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ING생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G생명은 저번 주에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4% 정도의 급락이 나오면서 38,000원대로 다시 회귀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일단은 그 ING생명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그리고 올해 연말 배당으로서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 합쳐버리면 거의 한 6% 가까이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험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로서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모든 기관들이 지금 다 수급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만 지금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ING생명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은 그 수급 현황에서 만 보시더라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때 국제 회계 기준이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모든 그 재무제표들이 다시 산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자기자본 지급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보험회사들 중에서 이제 새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ING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만 보시더라도 좀 ING생명을 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뭐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사실상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리셔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하시고 계신 부분이 이제 뭐 탈을 원전,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원전의 가동 중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은 뭐 단기간에 가동 중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좀 힘듭니다. 어차피 뭐 지금 공사 중지를 하긴 해야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뭐 당장 대체 수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늘려가면서 2018년, 2019년에는 조금 뭐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가능성은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뭐 2만 원 8천원 선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졌다가 지금 27,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다가 37,000원 선으로 지금 주가가 좀 점프업을 한 경우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37,000원 선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실적과 수급량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질 텐데요. 지금 37,000원 선에서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4% 가까이 지금 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화되면서 앞으로의 생산 캐파라든지 매출 실적이 이쪽 부분에서 좀 올라올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LG전자와 샤오미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주가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면 37,000원에서 이제 주가가 지지하는 주가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하면서 4만원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뭐, 장기현 부장님께서도 뭐, 바텍을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뭐, 치아 쪽으로, 임플란트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덴티움은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좀 핫한 시장으로 지금, 발판을 삼아서 성장을 좀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 쪽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퍼가 한 30배 정도 되고요. 디오 같은 경우는 24배, 덴티움 같은 경우는 26배 정도로 뭐, 중간 정도의 위치에 좀, 어깨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퍼 수준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대비 23.38% 그냥 뭐 한 24%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51,000원의 가격대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수익을 좀 중장기적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부터 덴티움까지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남은 종목 공개할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추천주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 E&M인데요. CJ E&M 같은 경우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이 3,900억, 전년 대비 9.2% 정도 증가할 예상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257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8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 국내 광고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TV 광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타 매출의 증가, 이것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난해 인수한 베트남 콘텐츠 제작사 블루그룹 역시 실적 기여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1,158억 원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추가로 이제 다음 주에 개봉 예정이죠. 지금 하반기 가장 큰 그런 기대작으로 알려져 있는 군함도가 이제 다음 주에 상영할 예상인데요. 만약에 한 1,000만 명을 동원했을 시 투자 배급 수익이 51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0만 명이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배급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영화 사업의 영업 손실에 비해서 올해는 좀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이건 역시 실적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4분기에 드라마 제작사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될 시점에 지분가치에 관해서 CJ E&M이 관련된 지분가치 증가에 대한 메리트로 주가 상승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4분기 역시 이런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가치 좀 재평가 역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바닥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76,000원 정도 매수가를 잡아보겠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 E&M은 오늘까지 최근 사흘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NSN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458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매수가가 5,760원, 비중 30%시고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NSN은 장기화 부장께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수익권에서 5,760원이니까 일단 10%, 20% 정도 올랐네요.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NSN은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NSN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M&A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 판매하는 데에서 새로운 바이오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나 이런 비슷한 팔을 통해 갖고 뇌 질환 관련된 어떤 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하버드 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동을 해서 그 장비를 이제 기술을 받아서 이제 국내에서 제조해서 글로벌 한번 판매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M&A 된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 1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제3자 매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M&A 관련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연출을 했지만 제가 적당한 시점 한 7,500원에서 8,000원 선까지 많이 오른다라면 파시고 좀 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지언정 당장 M&A 관련된 것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기가 당장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분명히 정하시고요. 그 가격 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NSN 받으려고요. 6170님께서 LG전자 문의하셨는데 지금 봐드립니다. 46,600원에 사셔서 지금 들고 계시대요. 2014년에 46,600원에 사셨고 지금 물타기를 해서 지금 수준의 매수가가 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팔아야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박영경 팀장님. 네, 일단 LG전자 더 많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코스피 대형주를 이끌어가고 저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이어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만 원대 와서 파셨더라면 굉장히 수익률 2배까지 가까이 올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도 크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일단은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만약에 제 의견을 여쭤보신다고 하시면 LG전자를 파시고 마땅한 대안책이 있으시면 매도를 하시고요. 대안책이 없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크게 무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익권 내에 계신 두 분의 종목을 봐드렸고요. 이번에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유니센을 3849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3,170원에 사셨고 비중은 15% 있으십니다. 진단해드릴게요.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력 업체로서 좀 가장 또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짧게는 3차 상승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속 보유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풍력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다. 가장 태양광에서 CS 인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니스는 이 시장을 태양광 풍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지속 보유를 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지금처럼 이 종목 자체가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횡보 조정이 깨지고 나면은 기간이 오래 조정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횡보 조정으로 계속 간다라면은 짧은 조정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보시면서 잘 하시겠지만, 저보다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매매 타임을 보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종목도 봐드릴 텐데요. 앞서 전일장 특진주 시간에 저희가 아이리버 봐드렸지요. 0029님께서 아이리버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굿 의견 주셨던 박영경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SN과 SKT의 지분 참여가 가장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회사들이 왜 지분을 참여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SKT와 SM 합작을 해서 뭔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음향 사업에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시화가 될 이후에 좀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급등할 때 들어가시면 충분히 지금 물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점상이었고 오늘도 16% 급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관점이셨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이리버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장규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CIS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CIS는 이제 스펙하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이상 지금 7개월째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스펙을 합병하기 전에 아무래도 좀 싸게 저가에 매수 들어가 있던 어떤 여러 가지의 펀드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금융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기타금융,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인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딱 그겁니다. 이거 CIS는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멈추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400%, 500%, 적게는 100%가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게 이거 CIS입니다. 올해 실적도 좋고 전반적인 기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핵심 장비인 우리가 테슬라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에 독점적으로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극 장비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을 다 이제 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매출은 했지만 아직 거기가 완공이 안 돼서 실적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전반적인 실적이 다 잡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이상 100억대 이상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량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이제 급등락을 연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에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일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앞으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 동향, 주가의 향배를 잘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아진 엑스텍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진 엑스텍을 제차한 거는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2차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2차 상승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제어 기술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션 제어 기술에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진 엑스텍입니다. 우리가 모션을 제어할 때 어떤 고객사에 맞춰서 그 부분에 로봇을 만들 때 그것을 칩으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시장에 각각 고객과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성장성도 크고 로봇 관련들의 주가가 좋은데 거기에서 분명히 리드할 만한 기술과 주가의 지금 현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추천을 안 해드리겠지만 그런 국면으로서 보시면서 앞으로 상승을 한번 지켜보셔라.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지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 종목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LCD라든가 이제 OLED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 분야 쪽에서의 성장성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이 LCD 제조 시에는 액정문사 장비 중에 하나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글로벌 1위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디스펜서 역시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디스펜서라는 그 장비가 역시 1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의 흐름이 올해 내년까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시점에서는 과거의 주가하고 틀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업체에도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와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주가도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마크로젠을 보겠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주가가 급락을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주 그 꿈의 기업, 아마 우리 오래전에 바이오에 지금 상장된 거 중에서는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1,00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주 회사가 성장성이 점쳐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뭐 정부의 정책이 약간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해외 실적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그 법인의 미국하고 일본이죠. 그 글로벌한 선진국의 그 실적이 50% 이상, 뭐 65%, 뭐 58% 이렇게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이런 해외에서 유전자 분석에 대한 그 성장성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정부가 육성을 해주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규제가 좀 더 완화되면서 규제가 풀리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세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급락에 대한 급등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가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빠진 것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빠진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럼 단기 반등은 분명 50에서 80%는 반등한다라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PCB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이녹스라든가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500%에서 800%까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상승의 지속적인 국면에 있고요. 근데 그 이스페타시스는 자체 기업적으로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200억대 순이익을 내고 있는 아주 기술적으로는 거의 세계에서 뭐 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해 그 하반기부터 그 아이폰 8이죠. 아이폰 8부터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새롭게 고다층 PCB가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SLP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 특히 이제 SLP 기판하고 이제 OLED가 접목된 것이 이제 차세대의 휴대폰의 기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LP 기판을 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의 그 용량을 늘릴 수 있고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근접해 있는 이런 그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뭐 사셔도 제가 보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로 매수를 분명히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 5,000원이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손절가는 4,200원. 요 하락으로 하면은 기간이 좀 더 4,200원 이하로 가면 조금 더 기간이 걸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력 추천 사인은 마크로젠과 이스페타시스로 주셨습니다. 장기현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가지 종목을 모두 공개했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어떻게 종목 변경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6월 30일에 주셨던 금호산업이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되돌림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타이어 매각에 여전히 자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희승 차장님이 주셨던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요. 오늘 종목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것을 또 넘어서 한 14,500원까지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좀 올랐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역시나 뭐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좀 나서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금호타이어라든가 뭐 아시아나 이슈라든가 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 소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불확실성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7% 정도 빠진 12,650원인데요. 일단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국은 실적인데 지금 워크아웃 졸업을 2015년도에 한 이후에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토목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는 회사인데 작년 신규 수주만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작년 매출보다 더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수주가 1조 4천억입니다. 작년 한 해에 1조 6천억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뭐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정부의 어떤 SOC 투자 확대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동사에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정도면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금호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여쭤봤습니다. 최희승 차장께서 주신 금호산업은 23%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오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호텔 신라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사실 뭐 여행주,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금 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들이 많긴 하지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좀 돼 나간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중국이 뭐 지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사실 뭐 동사의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할 것으로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주가 차트 보시면은 뭐 답이 딱 나오죠. 예, 지금 최근에 그 사드 보복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 8만 원대 있던 주가가 예, 뭐 거의 반토막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쇼커버링성 매수도 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대차가 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줄어들고 공매도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다. 수급은 사실 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본 사업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천 터미널 2의 신규 면세점이 이제 올해 말부터 오픈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뭐 매출액은 2,5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뭐 첫 해 매출로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또 홍콩이라든가 이런 또 그 국제 면세점이 또 오픈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뭐 사드 보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은 돼 있다라고 하지만 뭐 또 아직 국제 정세라는 게 또 새로운 국면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뭐 큰 폭의 주가가 뭐 급등한다던가 어떤 큰 폭의 성장은 쉽지 않다라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매수가 준비한 가격은 59,50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늘 예, 시작하자마자부터 해서 올라서 어쨌든 한 6만 원 언더에서 좀 매수하더라도 예,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64,000원, 선줄가는 5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호텔 신라인데요. 수급이 긍정적인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호텔 신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메가 CS입니다. 메가 CS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600원 정도였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좀 매수 사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600원에서 8,300원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쪽으로 진출했던 그 호흡기 시장, 인공호흡기 시장이 지금 다른 동남아나 지금 뭐 그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약 2조 원 이상 규모의 글로벌 시장 쪽으로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영업이익 쪽으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흑자 전환이나 뭐 실적 개선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냈던 회사 중에 하나라서 지금 충분히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이 8,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8,000원 가격선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회사 자체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면서 괜찮다. 매출과 앞으로 영업이익 성장 방향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아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종목을 좀 넣었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그 2017년 2분기 실적이 지금 한 매출 239억에 영업이익 한 26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20억 정도로 전년 동분기 대비 한 2배 가까이 성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지금 18,000원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 6월달, 7월달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도 들어왔고 실적도 앞으로 지금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의 주식을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저번에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거고요.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접근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좀 뉴스로 발표된 부분이 브라질 쪽에 이제 항공기를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 항공기 판넬 쪽을 이제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할 것이라고 지금 뉴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한 5천억 규모의 지금 매출 규모인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회사 쪽도 같이 이제 매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글로벌사와 지금 계약건도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출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셌습니다.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뭐 120억 규모로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양호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뭐 지금 중국 사드 쪽으로 해서 지금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좀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충분히 노선 쪽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뭐 7%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42,000원대 지금 주식 가격이 지금 안착이 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실적 부분이나 이런 자체적인 사업부 실적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충분히 한번 포트에 한번 담아놓고 한번 보시면 가능성이 있을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이슨 코스메틱스인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손절 가격인 5,800원이 지금 하회하면서 지금 5,000 거의 400원 가까이 좀 떨어져서 이제 손절하셨던 부분도 계셨을 텐데, 그 부분 손절을 만약 하셨더라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하셔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좀 들어오면서, 중국의 사드 영향이 좀 있으면서 뭐,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쪽으로는 지금 영향이 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무산시킬 만큼 성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라서, 일단 실적과 그런,
그 매수량이 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앞으로 주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서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시고 앞으로 지금 주가 견진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8,000원 이상으로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관점을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메가ICS부터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박은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을 모두 봤습니다.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규환 부장, 또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